남자 주인공 김우주와 메리의 비열한 전 남자친구 사이에 치열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한편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며 상황은 더욱 긴박해집니다. 그 사이 백상현은 김우주와 메리의 가짜 결혼 사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드라마 우주 메리미노 8화에서는 메리의 교활한 전 남자친구 디넨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자신과 메리가 아직 법적으로 부부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는 시암 메리와 김우주가 못대 타운하우스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 가짜 부부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차립니다. 마치 얌 메리의 악랄한 전 남자친구의 운이 다시 돌아온 듯 그는 다시 한번 메리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고모는 진짜 적이 아닙니다. 김우주의 진짜 적할은 바로 그녀의 고모부, 즉 명순당의 한구 이사입니다. 김우주의 고모부는 어느 어머니나 그렇듯 단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사촌 형제인 응수에게조차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수 파언는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김우주 카어를 경쟁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응수 카엄 또한 김우주 카어를 진심으로 아끼며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메리의 전 남자친구 역시 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김우주의 부모를 살해한 진범아는 다름 아닌 고모부, 즉 명순당의 한구 이산입니다. 한구 이산은 미국에서 또 다른 여성과 비밀리에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함께 명순당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명순당의 한구 이사는 단순히 회사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순당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두 번째 아내는 명순당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항우 이사는 출장을 핑계로 미국으로 건너가 자신의 두 번째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여러 개의 가짜 회사 명의로 명순당과 허위 계약을 체결했고 그로 인해 명순당은 막대한 손실 위기에 처해 있으며 주가 또한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명순당의 회장이자 김우주의 할머니모가 알게 된다면 이미 생명이 위태로운 병을 앓고 있는 그녀는 심장마비로 쓰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메리의 악랄한 전 남자친구가 직접 에봇대 타운하우스를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그를 본 메리는 애써 무시하려 하며 문을 닫으려 하지만 뻔뻔한 전 남자친구는 끝까지 문을 막으며 닫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짜 신혼생활 잘 즐기고 있나? 그 말을 들은 메리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당황한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분노한 전 남자친구는 결혼증명서를 책상 위에 내던지며 말합니다. 이제 연극은 그만해. 너희 사기극 다 알아. 이 순간이 자신의 기회임을 직감한 전 남자친구는 더욱 압박을 가합니다. 이 사기극이 세상에 알려지면 누가 더 큰 피해를 볼까? 너야? 아니면 내 가짜 남편이야? 그 협박에 메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넌 이 집 하나만 잃을지도 모르지만 내 가짜 남편은 명예가 산산조각 날 거야. 전 남자친구는 비열하게 웃으며 속삭입니다. 그 남자가 명순당 회장의 손자라던데 그 사실이 세상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 명순당의 후계자가 유부녀와 불륜 중이다라는 소문이 돌면 명순당은 순식간에 무너질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입니다. 내 가짜 남편 인생은 끝장이야. 명순당의 주가는 하룻밤 사이에 폭락하겠지. 메리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녀는 타운하우스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인생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메리는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그런 짓 절대 하지 마. 그러자 전 남자친구는 냉소적으로 대답합니다. 좋아. 너희 가짜 결혼 비밀로 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는 협박하듯 말합니다. 그 남자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럼 나도 입 다물지. 그 말을 들은 메리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잠시 후 남자 주인공 김우주가 메리의 집 앞안에 도착하지만 메리는 불을 끄고 방 안에 숨어버립니다. 그녀는 김우주의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협박에 너무나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리에게는 타운하우스를 잃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한편 남자 주인공 김우주받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처와 혼란 속에서 결국 그녀를 보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납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메리는 남자 주인공 김우주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남자 주인공 김우주에게 낯설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가 말을 걸 때마다 메리는 의도적으로 피하며 시선을 돌립니다. 장면이 바뀌어 김우주는 커피 머신 앞에 서 있습니다. 축 처진 어깨와 쓸쓸한 표정. 메리의 무관심새 마음이 무너진 듯 보입니다. 그때 김우주는 사무실 휴게실에서 사촌 형제 응수가 팀장 원석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응수는 여자 마음을 사로잡는 3가지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여자친구가 화나 있거나 오해가 쌓였을 때 위로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그 말을 듣던 원석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묻습니다. 전 여자친구한테도 통하나요? 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이 대화를 들은 김우주의 귀가 쫑긋 섭니다. 메리다가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지금 이 조언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몰래 근처의 빈자리에 앉아 2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합니다. 응수표는 첫 번째 비결을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 눈을 즐겁게 해줘야 해. 여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예쁜 곳으로 데려가야지. 대화가 이어지자 김우주는 더욱 궁금해져 살짝 앞으로 다가섭니다. 응수는 여자라면 누구나 반할 만한 장소들을 설명하며 이 원석은 그중 한 곳의 위치를 묻습니다. 평소 이런 정보는 잘 공개하지 않던 응수지만 이번엔 예외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을 열고 원석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링크를 공유합니다. 응수가 2번째 비밀을 이야기하려 하자 김우주는 긴장된 손끝으로 종이를 꺼내 조용히 메모하기 시작합니다. 2번째 단계, 입을 즐겁게 해줘야 해. 응수는 말합니다. 여자가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신경질적이 될 때는 일단 먹여야 해.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해도 방심하지 마. 여자들은 배부르다면서도 항상 디저트는 먹을 수 있거든. 그는 웃으며 덧붙입니다. 식사 후엔 디저트, 그리고 또 디저트. 김우주는 열심히 펜을 움직이며 중요한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응수가 하는 원석에게 2번째 전략 옆에 별표를 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은요? 원석 야이 묻자 응수가라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합니다. 3번째는 집을 나설 땐 손이 무거워야 한다. 뜻을 이해하지 못한 원석이 고개를 갸웃하자 응수가 설명합니다. 내 손이 아니라 그녀의 손이지. 선물을 건네야 해. 그 말에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는 서둘러 3번째 포인트를 메모합니다. 응수고가 방금의 흥분을 사과하자 김우주카는 조용히 메모를 마치고 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일어나던 순간 원석과 응수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봅니다. 김우주는 종이를 주머니에 반쯤 넣은 채 얼어붙습니다. 커피잔을 방패처럼 움켜쥔 그는 황급히 휴게실을 빠져나갑니다. 방금 뭐였지? 응수가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립니다. 복도를 걷는 남자 주인공 김우주포의 손엔 구겨진 영수증 한 장, 그 위에는 메리를 되찾기 위한 다음 3가지 비밀 전략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결심합니다. 이제 메리를 되찾을 시간이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응수갸는 김우주가 그렇게 열심히 적던 메모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최우식 배우의 팬이라면 댓글에 빨간 하트를 남겨주세요. 다음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메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피크닉 장소로 그녀를 초대합니다. 하지만 온 메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김우주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해결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는 잘 압니다. 자신의 전 남자친구의 협박을 털어놓는다면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을 지키려 들 것이라는 걸요. 왜냐하면
김우주는 진심으로 메리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리 또한 김우주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김우주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결심합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 김우주의 눈에는 자신이 악역이 되기로. 비록 그 선택이 자신의 마음을 찢어놓더라도 말이죠. 그날 메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남자 주인공 김우주를 만나 자신의 마지막 결정을 전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의 할머니 눈엔 난 진경씨처럼 완벽할 수 없어요. 메리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습니다. 백상현에게 진실을 말하고 이 집을 잃는다 해도 당신의 할머니께 내 진심을 증명할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분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니까요. 그때 메리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 전 남자친구도 의심하지 않을 테고 저도 이 집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메리는 스스로를 김우주의 눈에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김우주가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그 모든 말을 오직 그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 남자 주인공 김우주와의 이별 후 메리라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릅니다. 그녀는 참아왔던 눈물을 끝내 터뜨리며 조용히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김우주에 대한 마음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남자 주인공 김우주 밤는 메리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이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우주는 진심으로 메리를 사랑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녀를 되찾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다 메리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를 만나려 하지만 메리는 끝내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고 또 밤이 지나도 그는 메리의 집 앞 차 안에서 조용히 그녀를 기다립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녀가 나와주길 바라며. 장면은 다음 날 밤 메리의 집으로 전환됩니다. 그녀가 홀로 있는 그때 비열한 전 남자친구 로가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비열한 전 남자친구는 김우주와의 관계를 끊으면 메리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단 한 번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의 존재조차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비열한 전 남자친구라는 결국 강제로 메리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는 메리를 괴롭히며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강요하지만 메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는 메리를 거칠게 붙잡으며 억지로 제압하려 합니다. 그 순간 남자 주인공 김우주가 집 앞에 도착해 모든 장면을 목격합니다. 순식간에 분노가 폭발한 김우주. 그는 메리를 위협한 전 남자친구를 거칠게 제압하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결국 수치스럽게 도망치는 전 남자친구. 남은 것은 오직 충격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메리, 그리고 그녀를 꼭 안고 있는 김우주 이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메리오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이별의 진짜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우주는 메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단 하루라도 좋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두 사람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뜨거운 감정 속에 입을 맞춥니다. 장면은 곧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할머니에게로 전환됩니다. 그녀는 명순당의 이사이자 동시에 이 드라마의 주된 악역인 한구 이사 N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김우주의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의 고통도 한구 이사 앞에서는 티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를 지킵니다. 사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건강 이상이 알려진다면 가족들 중 누군가는 본색을 드러내며 명순당의 권력을 차지하려 들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녀는 명순당의 후계자로 남자 주인공 김우주를 세우기로 결심한 것.
그녀가 해외에 있던 김우주를 불러들인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가올 시련을 견뎌내고 가문의 이름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인물로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 순간 항우 이사는 느낍니다. 명순당의 회장, 즉 김우주의 할머니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눈치챈 항구, 속으로는 섬뜩한 미소로 짓습니다. 그녀의 병세가 자신에게 명순당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 다른 쪽에서는 진경이 우연히 남자 주인공 김우줌과 메리모가 서로를 껴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진경의 마음은 질투와 상처로 뒤섞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가슴속 슬픔을 꾹 눌러 담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곁에는 백상현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쩌면 진경의 마음속에 백상현을 향한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랑은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요? 그리고 다음 날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할머니와는 요즘 김우주와 메리 사이의 미묘한 기류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김우주의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명순당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 할머니는 메리야를 불렀습니다. 우리 우주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인가요? 그 한마디에 메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메리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그때 할머니의 비서가 다가와 다음 회의 일정을 알립니다. 그 틈을 타 메리는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던 백상현이 그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백상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는 의심하기 시작하죠. 김우주와 메리가 진짜 부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둘이 짜고 버리는 사기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결국 백상현은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던 한 남자 주인공 김우주마를 향해 백상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를 막아섭니다. 서늘한 눈빛으로 김우주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과 메리 정말 부부가 맞습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그 한마디에 남자 주인공 김우주마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고 눈빛 속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칩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백상현의 의심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듯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백상현이 진실을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은 메리와 남자 주인공 김우주에게 큰 불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라면 메리가 직접 모든 진실을 적절한 순간에 털어놓을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기회는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백상현이 메리와 김우주의 진심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최우식 배우의 팬이라면 댓글에 빨간 하트를 남겨주세요.